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마다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역시 76세의 나이로 신장내과 전문의를 40년 동안 해오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한 환자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62세 남성분이셨는데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겼다며 병원을 찾아오셨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무려 정상치의 10배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30%나 떨어진 상황이었죠.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다고, 설마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신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소변 거품이 단순히 물을 적게 마셔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소변에 지속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분들 중 80% 이상이 이미 신장 손상이 시작된 상태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여름철 흔히 드시는 수박이 신장 회복에 기적 같은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박 껍질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신장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준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했거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에게 적용해 본 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62세 환자분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6개월 만에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신장 기능도 20%나 회복되었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소변 거품의 진짜 원인부터 시작해서 수박을 활용한 신장 회복법, 그리고 평생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비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40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보시는 그 거품 정말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40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품이 좀 생기긴 하는데 별일 아니겠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물만 좀 더 마시면 되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의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소변 거품은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에도 거품이 약간 생길 수는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급하게 볼 때 생기는 큰 거품들은 금세 사라지죠. 문제는 작고 끈적한 거품들이 변기물을 내려도 계속 둥둥 떠다니는 경우입니다. 이런 거품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이미 여러분의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난 2019년 겨울 평생 잊을 수 없는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58세 여성분이셨는데 딸이 병원에 오라고 해서 마지못해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긴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셨거든요.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하루에 5g이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정상인은 0.15g도 안 되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의 신장 크기가 이미 30%나 줄어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일어났다는 의미거든요. 이분이 그때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거품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걸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침 첫 소변을 보신 후 10분을 기다려 보세요. 거품이 여전히 변기 표면에 남아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거품의 크기를 관찰해 보세요. 비누 거품처럼 작고 조밀한 거품들이 여러 층으로 쌓여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소변 거품은 사실 신장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났을 때 연기 감지기가 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깨달은 가장 끔찍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손상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소변에 거품만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발목이 붓기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는 것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헉헉대게 되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네 번째 단계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독성 물질들이 몸 전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나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집니다. 제가 2017년 봄에 만난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는 그냥 소변에 거품이 좀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이미 신장 기능이 50%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분은 여전히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 후 이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몸 전체가 부어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폐에 물이 차서 제대로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선생님, 정말 몰랐습니다. 거품 정도로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분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패여 있다면 이미 부종이 시작된 것입니다. 둘째, 아침에 거울을 보셨을 때 눈꺼풀이 평소보다 투툼해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셋째, 평소보다 소변량이 현저히 줄었거나 색깔이 진해졌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제가 40년간 임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면 신장 기능을 상당 부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올바른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효과를 보인 것이 바로 수박을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박은 그냥 여름철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신장 회복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수박이 신장에 좋다니 처음 듣는 분들은 정말 의외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2015년 여름 제 인생을 바꾼 한 환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69세 할머니셨는데 손자가 병원에 모시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발목이 자꾸 붓는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를 시작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이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매일 수박을 갈아서 드리는데 하루에 큰 컵으로 3잔씩 마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수박의 성분을 자세히 조사해 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박 속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바로 신장 회복의 열쇠였던 겁니다. 시트룰린은 우리 몸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뀝니다. 이 아르기닌이 신장의 혈관을 넓혀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거죠. 마치 막힌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 결과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수박 껍질에 과육보다 2배 이상 많은 시트룰린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수박 껍질을 버리시는데 실제로는 그 껍질이야말로 신장 회복의 보물창고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거든요. 먼저 수박은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은 300g에서 500g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셋째, 가능하면 껍질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꿀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훨씬 드시기 쉬워집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2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에 마시면 시트룰린 성분이 가장 잘 흡수되거든요. 수박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바로는 몇 가지 과일을 함께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지금 저의 말을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놀라운 변화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입니다. 사과 속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이 신장에서 독성 물질을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금속이나 약물 찌꺼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신장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제가 2018년 가을에 만난 한 환자분의 경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72세 남성분이셨는데 오랫동안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분에게 수박과 함께 사과 하나씩 매일 드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20%나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 속에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신장 내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변길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나죠. 하루에 크랜베리 주스 한 잔씩만 드셔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체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리 속의 안토시아닌이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지금 그만두시면 가장 중요한 신장 회복의 골든 공식을 놓치게 되실 텐데요. 체리는 특히 밤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이 모든 과일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실지도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수박 주스를 드시고 오전 간식으로 사과를 드세요. 점심 후에는 크랜베리 주스, 저녁에는 체리를 몇 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신장에 좋은 성분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여러 악기가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하루 총 과일 섭취량이 200g을 넘지 않도록 하시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분들은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과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정한 신장 회복을 원하신다면 생활 습관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해요. 아무리 반복해서 말씀드려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신장은 24시간 내내 일하는 기관이거든요. 마치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려면 계속 기름을 넣어줘야 하는 것처럼 신장도 지속적으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이때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7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신장에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30분 간격으로 물 반 컵씩 계속 드시는 겁니다. 하루 총 물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가 적당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1리터 800ml 정도 되겠네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염분 섭취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무리를 주거든요. 하지만 무작정 싱겁게만 드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염분을 너무 줄이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는 평소 염분 섭취량의 80%로 줄이세요. 둘째 주에는 60%, 셋째 주에는 40%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서서히 적응하면서 부작용 없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해서 단백질을 과도하게 드시는데 이것도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처리해야 하거든요. 하루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g입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48g 정도면 충분해요. 계란으로 치면 하루 2개, 두부로는 반 모 정도의 양입니다. 이것도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 3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과 수면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은 그냥 살 빼려고 하는 것이고 잠은 피곤하면 자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신장 건강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운동이 신장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2020년 겨울에 만난 한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4세 여성분이셨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늘려나가셨죠. 3개월 후 이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나 개선되어 있었거든요. 운동이 신장에 좋은 이유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온몸에 혈액을 걸러내는 기관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고 그 결과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격렬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운동은 중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것들이죠. 운동 강도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라면 적당한 강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강도를 줄이세요. 반대로 너무 쉽다면 조금 더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수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회복되거든요. 신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에 들어 계셔야 해요.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마시지 마세요. 야간요 때문에 자꾸 깨면 깊은 잠을 잘 수 없거든요. 또한 잠자리에서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가 각성되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지금 중도에 포기하시면 가장 핵심적인 신장 회복의 비밀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실제로 제가 지켜본 환자분의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믿기 어려우실 테니까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67세 김철수 씨가 부인과 함께 제 진료실에 오셨어요. 부인이 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기는데 병원 가기를 미루고 계셨거든요. 남자들 특유의 고집이라고 할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기시더라고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에 무려 8g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정상인의 50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신장 기능도 정상의 40%까지 떨어진 상태였고요. 더 무서운 건 혈압이 180에 120까지 올라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철수 씨는 그때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심각한 건가요? 나는 아직 아픈 곳도 없는데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신장 질환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환자분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는 김철수 씨에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적용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박 주스 300ml 하루 3번 나누어서 사과 1개, 저녁에 크랜베리 주스 1컵, 그리고 체리 10개씩 드시라고 했어요. 물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셔야 했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과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셨죠. 하지만 3주째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소변 색깔이었습니다. 전에는 거품이 새하얗게 올라왔는데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4주째에는 거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6주째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8주 후 검사 결과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8g에서 2g으로 떨어졌거든요. 75%나 개선된 겁니다. 신장 기능도 40%에서 65%로 회복되었고요. 혈압도 140에 90까지 내려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김철수 씨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피곤하고 무기력해 보이셨는데 8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고 얼굴색도 밝아졌습니다. 김철수 씨 부인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남편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과일부터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신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는 거라고 체념하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 자신도 76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진료를 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권하는 모든 방법들을 저 스스로 먼저 실천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수박 주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틈날 때마다 사과를 드시고 저녁에는 체리로 마무리합니다. 특히 제가 70세가 넘어서도 지금까지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정상 판정을 받고 있는 비결은 바로 꾸준함에 있습니다.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수박 주스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공복에 300ml씩 드시면 됩니다. 둘째 주부터는 사과를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크랜베리 주스, 넷째 주에는 체리까지 완벽하게 갖추시는 겁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단계별로 바꿔나가세요. 처음에는 하루 1리터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염분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확 줄이시면 몸이 적응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정말 간단한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5분씩 늘려나가시면 한 달 후에는 30분도 거뜬히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몸의 변화는 최소 3주에서 4주는 지나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더욱 인내심을 가지셔야 해요. 혹시라도 도중에 의심이 드시거든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받아보세요. 숫자로 확인하시면 변화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단백뇨 수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시면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의 응원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꾸준히 실천하기가 어려우거든요.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히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고 같이 운동하시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